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옥정중앙역 대방 디지털입니다. 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로 알아요. 옥정 신도시의 완전 대장 아파트죠. 특히 지하철역이 단지 지하와 연결된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단지를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단지예요. 입주 시기는 30년 6월 예상합니다. 즉 4년 정도 남았죠. 세대수는 2,800세대. 정말 많습니다. 이 세대가 모두 다 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84 타입과 128 타입 단 두 가지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84 타입이 2061세대 엄청 많습니다. 128 타입이 746세대. 분양 물량이 많아서 내가 당첨 가점이 낮거나 아니면 신혼부부인데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양가는 84 타입이 5억 5천에서 6억까지, 저층은 5억 초반도 있습니다. 128 타입은 약 8억에서 9억까지. 특히 여기가 A 타입과 B 타입이 분양가가 5천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청약 접수일은 특별 공급은 4월 20 월요일날 하고요. 일반 공급은 4월 21일 화요일날 합니다. 필요 자금은 대출을 맥시멈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는 LTV 70까지 나옵니다. 84 타입은 약 2억 정도의 현찰이 있어야 되고요. 128 타입은 약 3억 중반 정도의 현찰이 있어야 된다. 특이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정중앙역 7호선이죠. 여기가 지하철이 단지 지하와 다이렉트로 연결된다는 점. 그래서 비 올 때나 눈 올 때 우산 없이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죠. 시세 차익은 현재 기준으로 1억 정도 예상합니다. 입주할 때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건 뒤에서 또 자세히 볼게요. 제한사항은 여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매는 3년 걸려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다는 점. 그래서 전세를 주셔도 돼요. 여기는 양주시 100%가 지역 우선이 아닙니다. 모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양주시 1년 이상이면 30% 물량을 주고요. 기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해도 나머지 20%, 그리고 서울과 인천광역시에 살아도 이 50% 물량을 각 평형별로 다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주시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모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청약 정보는 일정 자격사항 한번 보고요. 분양 세부 물량을 아주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항목별로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배치도랑 평면도, 그리고 자금 플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고요. 시세 차익과 마지막 입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볼게요. 여기는 당해 지역을 쓰려면 양주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돼요. 즉 25년 4월 9일부터 계속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재당첨은 10년 걸려 있고요. 전매 제한은 3년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매 3년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29년 4월에 전매가 해제되죠. 그런데 입주는 30년 6월입니다. 즉 분양권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4년 후 입주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저희가 받게 되잖아요. 즉 4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도금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은 4월 20 월요일, 1순위는 4월 21일 화요일날 하게 되고요. 당첨 발표는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계약 체결은 5월 10날부터 4일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당장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이 총 10% 필요한데 여기는 당장 계약 체결일날 5%를 내게 되고요. 이 납부한 후 1개월 이내에 나머지 5%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까지는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납입하셔야 되고요. 노부모 생초 1순위까지는 12개월 이상 납부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자, 세대주 요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부부에 한해서는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몇 번 가능하냐? 4번이나 가능합니다. 자, 남편이 세대주라고 가정을 하면 남편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생애 최초를 쓰고 1순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와이프가 세대원이라고 하면 신혼부부 1순위 이렇게 쓰면 2번이 되죠. 그래서 총 4번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는데 특별 공급하고 생애 최초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봅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추첨일 때만 본다는 점. 자, 다음으로 다자녀 특별 공급을 보겠습니다. 선정 방법을 보시면 지역으로 먼저 뽑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점, 세 번째는 미성년 자녀수, 네 번째는 청약자 연령, 다섯 번째는 추첨 이렇게 갑니다. 지역은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1, 2단계로 나뉘어요. 자, 1단계는 당해 50%라고 해서 양주시 1년과 경기도 6개월,
사시는 분들이면 요 1단계 당해 물량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일반 50%는 경기도 6개월 미만이신 분들이나 서울이나 인천 사시는 분들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즉 경인 지역에 살아도 요 2단계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물량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당첨 가점이 정말 낮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평면 타입별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 요 A 타입은 4배의 판상형이고요. B 타입은 타워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현찰이 있고 좀 가점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A 타입 위주로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 자금이 좀 적고 가점이 너무 낮다 하시는 분들은 B 타입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 이렇게 1, 2단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배점으로 뽑습니다. 배점은 요렇게 되는데 먼저 미성년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영유아는 만 6세 미만, 세대 구성원은 3세대 이상이나 한부모 가족 둘 중에 하나 되면 5점을 줍니다.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이면 2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은 경기도, 서울, 인천, 즉 수도권을 얘기합니다. 수도권에 10년 이상 사시면 15점을 줘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면 5점. 즉 요 밑에 점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점수라 웬만하면 채우기가 쉬워요. 위에 두 가지 항목으로 등락이 결정됩니다. 배점에서도 동점자가 있다 하면 미성년 자녀 수로 갑니다. 하지만 무조건 두 자녀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 자녀로 변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청약자 연령, 나이가 많으신 분, 생일이 빠르신 분이 우선시 되고요. 마지막 추첨으로 갑니다. 제 생각엔 여기는 배정 물량이 워낙 많아서 당첨 가점이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 2명이다 하시면 여기를 넣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 경기도 배정 물량이 있어요. 경기도에 6개월 이상만 살아도 당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니 꼭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선정 방법을 볼게요. 처음에 소득으로 나눕니다. 소득을 이렇게 1, 2, 3, 4, 5단계로 나눠요. 그 다음에 순위 자녀 유무. 그런데 보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녀 있으신 분들이 웬만하면 쓰십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역을 뽑아요. 자, 지역은 어떻게 뽑느냐. 원래는 양주시 100%인데 여기는 해당 지역 양주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께 30%. 자, 기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께 20%. 그리고 기타 지역 경기도 6개월 미만이거나 서울이나 인천, 즉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마지막 50%를 배분합니다. 그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자녀 수로 판가름 납니다. 경쟁이 발생했다 하면 그 중에서도 추첨으로 갑니다. 자, 먼저 이 소득 분야를 자세히 볼게요. 1, 2, 3, 4, 5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이렇게 나눠보시면 1단계와 2단계는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을 우선 공급을 합니다. 즉, 만 2세 자녀가 있으시면 요 1, 2단계 물량 60가구 24가구, 60가구 24가구를 먼저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신생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물량이고요. 마지막 추첨을 보시면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초과하시는 분들, 부동산이 꼭 3억 3,100만 원 이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3,100만 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 외벌이 140, 맞벌이 160% 미만으로 하시면 돼요. 즉, 요 1, 2, 3, 4단계는 부동산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이 대형 평형은 당연히 배정 세대수가 없습니다. 요 84 타입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내가 좀 여유가 된다 하시면 84A 타입을 쓰셔야 돼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평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부 물량을 보시면 자, 이렇게 신생아 우선 물량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 60가구 중에 18가구는 양주시 1년 거주하신 분들께, 12가구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께, 요 30가구는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들이나 서울, 인천 사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배정 물량이 다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가 서울, 인천 사시면 아예 당첨 확률이 없어요. 미달이 나지 않는 이상. 하지만 요 디에트르 같은 경우엔 수도권에 사셔도 요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각 단계별로 요 30가구, 11가구, 30가구, 11가구, 35가구 다 서울이나 인천 배정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요 신생아 우선 25%에서 양주시에 살아서 18가구 물량에 지원을 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시면 요 12가구 물량이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도 떨어지면 30가구 물량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고 여기서 또 낙첨이 됐다 하시면 요 1단계 낙첨자들과 2단계 지원자들이 함께 2단계에서 경쟁을 하고요. 요 2단계에서 떨어지면 3단계, 3단계에서 떨어지면 4단계, 4단계에서 떨어지면 5단계. 즉 1단계 지원하신 분들은 총 5번의 기회. 그러면 2단계 지원하신 분들은 4번의 기회일까요? 아닙니다.
요 2단계에 지원하시면 떨어지면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4단계로 갑니다. 왜 그러죠? 보시면 요 소득 분위가 2단계는 140%, 160%인데 3단계는 100%에서 120%예요. 즉 소득 분위가 오히려 3단계가 더 팍팍해요. 그래서 2단계 지원하신 분들이 낙첨이 되면 4단계로 가시고 그 다음 5단계로 가시고 그래서 총 3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3단계 지원자분들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득 분위가 더 러프해지니까 4단계로 지원이 되고요. 또 떨어지면 5단계, 3단계도 3번의 기회. 자, 4단계는 떨어지면 5단계로 가니 2번의 기회, 5단계는 딱 1번의 기회. 정리해보면 1단계는 5번의 기회, 2단계는 3번, 3단계도 3번, 4단계는 2번, 5단계는 1번의 기회. 그래서 소득 분위가 헷갈리실까봐 딱 이렇게 나눠보시면 1단계와 3단계 소득 분위가 똑같아요. 그리고 2단계와 4단계 소득 분위가 똑같고요. 단 만 2세 신생아가 있냐 없냐로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요 소득 분위를 참고하시고 내가 몇 단계로 지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생애 최초를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선정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처음에 소득, 신혼부부랑 똑같이 5단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지역으로 나눕니다. 지역은 똑같이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60, 나머지 기타 경기의 50%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이렇게 다 나눠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추첨. 그래서 생애 최초는 웬만하면 다 애매하신 분들이 다 생애 최초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추첨해서 갈립니다. 다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자 이렇게 나누면 1, 2단계는 신생아, 즉 만 2세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3, 4, 5단계는 신생아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보시면 신혼부부는 외벌이와 맞벌이 소득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생애 최초는 통으로 외벌이든 맞벌이든 상관없이 130%, 130%, 2단계, 4단계는 160%로 심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첨을 보시면 자, 추첨 같은 경우엔 혼인이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160% 초과셔야 돼요. 이 160% 초과시면 이 추첨 단계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160% 초과이신 분들은 무조건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3,100만 원이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산 기준이 160% 미만이셔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1, 2, 3, 4단계로 지원이 되겠죠. 즉, 이 말은 1, 2, 3, 4단계는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엔 160% 이하여야 돼요, 소득이. 1인 가구는 무조건 추천받게 쓰지 못합니다. 여기서 1인 가구란 뭐냐? 여기 보시면 1인 가구는 단독 세대와 단독이 아닌 세대로 구분됩니다. 단독 세대란 동거인이나 친인척 아니면 진짜 나 혼자 사는 단독 세대를 일컬어요. 하지만 여기는 60제곱미터 이하만 평형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최저평형이 84 타입이기 때문에 단독 세대는 지원이 못 하시고요. 단독 세대가 아닌 분, 함께 존속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은 57가구, 56가구 요 물량을 지원하실 수 있겠죠. 소득 구분 표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요 표를 참고하셔서 내가 요 1단계에서 5단계 사이에서 어디에 배정이 될까 하고 고민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고민은 자 내가 만 2세 자녀가 있다 하시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둘 중에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신혼부부는 배정 물량이 생애 최초보다 많겠죠. 그런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녀 수대로 밀립니다. 아마 많이 뽑아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당첨 컷이 2명이다 하시면 내가 자녀가 1명인데 신생아로 썼다 하시면 신혼부부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추천도 없이. 하지만 생애 최초는 신생아 자녀만 있으면 애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무조건 추첨이에요. 그래서 만 2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1주택 추첨 물량입니다. 왜냐? 1주택 추첨은 내가 1주택자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첨이 되면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들어가신다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양가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내 집도 그만큼 올랐죠. 부동산이 하도 올라서. 그래서 내 집을 오른 가격에 팔고 여길 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은 판단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벌써 1억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경기 북부 쪽에 사는 1주택자다 하시는 분들은 요 물량을 노려보세요. 다음으로 무주택 추첨입니다. 무주택 추첨은 뭐냐?
내가 무주택인데 가점이 많이 낮으신 분들은 요 무주택 추천 물량을 보고 넣으셔야 돼요. 아마 여기는 모집 물량이 많아서 가점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30대이고 결혼도 안 하고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가 한 명밖에 없다 하시면 기본 30점대밖에 안 됩니다. 왜냐? 요 무주택 기간이 1년당 2점을 받는데 만 30세 이상부터 가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30대 초반이다 하면 청약통장을 만점을 받더라도 무주택 기간에서 4점에서 6점밖에 못 받기 때문에 20점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양가족수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한 명이나 아니면은 아예 없다고 하면 여기서 10점에서 15점밖에 못 받아요. 즉 30점대 중후반밖에 못 받는 겁니다. 이러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요 무주택 추천 물량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점대. 여기는 간단하게 가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점이 여기는 60점대는 안 갈 것 같아요. 워낙 모집 물량이 많아서. 그래서 한 50점대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84A 타입으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평면이 너무 좋아요. 요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가점 물량이 아예 없어요. 그 말인 즉슨 요 추천 물량이 다 100%이기 때문에 내가 가점이 낮다 아니면 1주택 갈아타기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희소식이죠. 그리고 여기 선정 방법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점으로 뽑아요. 그런데 가점에서 떨어졌다 하시면 요 무주택 추첨으로 자연스럽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요 2단계 지원하신 분들과 같이 경쟁이 되고 요 2단계에서 떨어졌다 하면 요 1주택 쓰셨던 분들과 요 1, 2단계 떨어졌던 분들이 같이 또 경쟁을 합니다. 1주택 추천 물량은 1주택 있는 사람들만 당첨받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확률로 보면 요 가점제 무주택 추첨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요 같이 3단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요 1단계, 2단계 지원하신 분들이 가져가실 확률이 엄연히 더 높을 수도 있죠. 요 100점 항목은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어요. 무주택 기간은 32점 만점이에요.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는 6명 이상이 만점입니다. 35점. 청약통장은 15년 이상이 17점 만점. 그래서 내가 4인 가족 만점이다 하시면 자,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에 청약통장 17점 만점 하시면 49점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가 3명, 나 빼고 3명이 되죠. 그러면 20점을 받아요. 그래서 합하면 69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69점 컷이 4인 가족 만점이란 소리예요. 즉 69점이 나오려면 아이 2명에 내가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즉 45세가 돼야겠죠. 적어도 만 45세가 되어야지만 요 69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만 30세 이전 기일로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점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분양가와 필요 자금을 보겠습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물론 최고 분양가로 가져와 봤습니다. 84A 타입은 6억, 84B 타입은 5억 5천. 벌써 5천만 원 차이 나네요. 128A는 9억 1천, 128B는 8억 2천. 1억 차이 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그대로 발췌해 왔고요. 에어컨 가격은 평균 요 정도로, 그리고 옵션 가격은 통상적으로 84 타입은 2,500만 원 정도, 128 타입은 3천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돈이 없다, 옵션 안 할 거다 하면 여기가 제로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새 집이라 풀옵션을 할 거다 하면 여기서 1,000만 원 정도 가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중도금 이자. 중도금 이자는 자, 요 밑에 표를 보시죠. 자, 84A 타입 기준 보시면 중도금은 총 6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이렇게 됩니다. 자, 중도금 60%는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100% 대출이 나요. 자, 요거는 시공사가 보증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무직이다, 내가 휴직이다, 내가 중소기업에 다녀서 연봉이 정말 낮다 하셔도 웬만하면 다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분양가에서 회차별 중도금이 10%씩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6억이면 회차별 중도금은 6,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1회차 납부일이 26년 9월입니다. 자, 보시면 2026년도 9월인데 입주일이 30년 6월이에요. 즉 45개월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달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회차당 금액 6천만 원에서 금리가 0.05죠. 그래서 0.05를 곱해요. 그런데 이건 연금리죠.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월금리가 나오죠. 거기다가 횟수 45회차를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45회차를 곱하게 되면 약 1,000만 원. 1회차는 1,000만 원이란 이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를
요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 총 4천만 원이란 중도금 이자가 나옵니다. 요거는 후불 납부입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시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84 타입은 약 4천만 원 정도, 128 타입은 약 5천 중후반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 분양가를 제외한 부대 비용을 따져 보시면 84 타입은 약 8천만 원 정도, 128 타입은 약 1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배치도를 볼게요. 여기가 옥정 신도시 아주 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7호선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와요. 옥정 중앙역. 보시면 대부분 남동향, 남서향 배치입니다. 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보라색으로 쳐놓은 게 여기가 오피스텔 동입니다. 여기가 오피스텔 동인데 오피스텔 동이 완전 호수뷰예요. 그래서 호수뷰 인근은 거의 오피스텔 동에 다 져갔다 보시면 되고, 요 밑에 쪽, 요 주황색, 노란색이 다 128 타입 대형 평형입니다. 대형 평형은 다 남측에 배치했어요. 요 남측과 요 우측, 여기가 다 대형 평형이죠. 그러다 보니 7호선 역과 그리고 호수공원 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얄동, 로얄 호수는 다 128 동으로 배치를 했고 34평은 다 요렇게 중앙 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는 근린공원이 있고 우측으로는 옥정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당연히 다양한 상권이 있겠죠. 자,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84 A타입. 자, A타입은 모두 판상형이에요. 4배의 판상형. 보시면 거실 필두로 방 하나, 둘, 세 개가 다 나란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이 4개가 같은 향이라 4베이고요. 판상형 특징이 뭐냐?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복도가 가운데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실과 주방이 넓어 보여요. 실제로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주방창과 거실창이 나란히 있다 보니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기에 정말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 대방건설이 평면은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보시면 34평임에도 불구하고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와, 무려 방이 5개. 물론 요 방, 여기는 가벽이에요. 그래서 옵션을 하면 아마 요 벽을 철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안방보다도 요 방이 더 크게 되죠. 그리고 현관 팬트리를 보세요. 와, 진짜 넓게 잘 뽑았죠. 그리고 드레스룸도 넓고 여기에 또 알파룸이 있어서, 물론 이 알파룸이 동선이 안방을 들어왔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재 정도로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방도 있는 게 정말 좋죠. 게다가 요 뒤에 침실 하나도 더 있고요. 그래서 평면으로 봤을 땐 정말 좋아 보입니다. 배치도도 보시면 이렇게 모두 다 1호 라인과 4호 라인에 배치되어 있어요. 즉 남동향과 남서향 고루 배치되어 있다는 점. 자, 그리고 84 B타입을 볼게요. 84 B타입 같은 경우엔 3베이 타워형입니다. 보통 타워형은 요 방을 여기다 붙여요. 거실에다 창을 하나 더 뚫어서 양면 개방형 창으로들 많이 짓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특이하게 3베이 타워형으로 졌습니다. 거실 필두로 이렇게 창이 3개가 나 있죠.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모든 방이 남향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조그맣게 있고요. 작은 방에도 드레스룸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84 A타입과 비교해보면 방 개수도 3개밖에 안 돼요. 게다가 현관 팬트리도 없습니다. 드레스룸도 작아요. 그래서 선호도로 보면 진짜 A타입이 압승으로 좋아요. 하지만 분양가가 5천만 원 정도 차이 난다는 점. 그래도 저 같으면 무조건 A타입을 쓸 것 같아요. 자, 배정 호수를 보시면 이렇게 중간 라인 2호, 3호 라인을 보내요. 여기도 남동향, 남서향 고루 배치되어 있고요. 자, 128 A타입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84A랑 비슷해요. 특이점은 복도 팬트리 크게 있다는 점 너무 좋고요. 주방 옆에 보조 주방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정 동호수를 보시면 이렇게 1호, 4호 라인이죠. 그리고 요 우측 라인, 요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호수공원 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128A 라인 중에 요 1호 라인에 배정되면 가장 큰 로얄동, 로얄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8 B타입을 볼게요. 여기도 똑같죠. 그런데 방 하나가 더 있다는 점. 그리고 중간에 팬트리가 하나 더 있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길고 여기 팬트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파우더룸이 있다는 점. 그거를 제외하고는 84B와 똑같습니다. 여기도 배정을 보면 2호, 3호 라인을 배정받았습니다. 특히 요 앞열 라인은 앞에가 다 낮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근린공원이 있죠. 그래서 뷰가 정말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요 우측 라인동 같은 경우엔 호수공원도 가능하죠. 그래서 뷰는 정말 좋다. 하지만 평면으로 보면 A가 압승으로 좋다. 자, 이제 작은 플랜을 세워보겠습니다.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실거주할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비규제라 LTV 70이 나와요. LTV 70을 받는 기준은 뭐냐? 입주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양가가 약 6억 정도예요. 84 타입이. 여기는 감정평가액을 어떻게 매겨야 될까요? 감정평가액은 은행별로 다 상이하게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잔금 대출을 국민은행에 받을 때는 7억을 감정평가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받게 되면 7억 5천을 받을 수 있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매기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분양가보다는 훨씬 높게 후하게 쳐줍니다. 왜냐?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적어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잡아서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액을 분양가가 아닌 아까 계산했던 총 소요비용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입주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 요 금액입니다. 이 금액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해 보면 84 타입은 약 4억 중반에서 후반, 128 타입은 맥스 금액인 6억까지입니다. 4억 8,500이 나오려면 부부 합산 연봉이 9,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4억 5천이 나오려면 8,700 정도, 그리고 6억 맥시멈이 나오려면 1억 1,5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만기 30년에 시중금리 5%에 스트레스 DSR을 다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소요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빼면 84 타입은 약 2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128 타입은 4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가 필요하네요. 자,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긴 총 소요비용을 썼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대부분 6억 미만이에요. A타입은 고층만 6억 이상이고 저층은 6억 미만, 84 B타입은 모든 층이 6억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제가 각종 정책 대출을 정리한 건데 현재 6억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는 이용 못하지만 신혼부부 이용할 수 있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엔 일반 생애 최초 모두 다 이용 가능합니다. 자, 대출 한도를 보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엔 자, 연소득 8,500만 원 미만일 때 대출 한도가 신생아 4억, 신혼부부 3억 2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엔 대출 한도가 4억 2천, 3억 6천까지 나오네요. 게다가 여기는 DSR이 아닌 DTI를 보기 때문에 내 연봉 대비 대출이 나오는 금액이 훨씬 높아요.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용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제가 여기에 쓰진 못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요 디딤돌에 포함된 대출이고요. 9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84A든 84B든 신생아가 있으시면 요 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상 전세 시세를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 바로 여기가 디에트르죠. 지금 주변을 보시면 가장 비싼 데가 제일 풍경채 여기죠. 여기가 3억 5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디에트르는 입주 시점에 전세가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84A 타입은 평면이 좋아서 3억 5천 정도 예상하고요. B 타입은 3억 예상했습니다. 여기는 627 대책에 의거해서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안 돼요. 즉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인즉슨 올 현금을 들고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야겠죠. 게다가 입주정이라 전세 물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세 금액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요 총 소요 비용에서 전세 시세를 빼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약 84 타입은 3억 중반, 128 타입은 5억 안팎이 나오죠. 즉 실거주할 때가 훨씬 필요 자금이 덜 듭니다. 왜냐?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시세 차익을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이 양주 옥정 대방 노블랜드입니다. 여기도 대방건설이 지었죠. 원래는 노블랜드란 브랜드를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지명을 디에트르로 다 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6억입니다. 자, 디에트르는 요 대방 노블랜드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습니다. 왜냐? 여기에 7호선 옥정 중앙역이 뚫리는데 지하로 연결되죠. 게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둘 다 가까워요. 그리고 각종 상권 학원들이 여기 밀집되어 있고 호수공원 뷰가 나옵니다. 여기보다 단지 수도 많고 대형 평형 구성이에요. 84, 128로 구성된 이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대방 노블랜드보다는 7억 이상 무조건 갑니다. 제 예상엔 7억 5천까지도 간다고 봐요. 현재 시세로. 만약에 오르면 8억까지도 오르겠죠, 입주 시점에. 그래서 분양가로는 1억 이상 시세 차익이고요. 총 소요 비용은 아까 7억 정도 들었죠. 총 소요 비용 대비는 약 5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신도시 특성상 조합원 물량이 없고 100% 분양 물량인 점을 감안을 하면 내가 당첨됐는데 동호수를 잘 뽑았다 해서 84A 타입의 호수공원뷰가 나온다 하면, 즉 로얄동 로얄호가 나온다 하면 더 높은 시세 차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시고요. 여기가 경기도 지도입니다. 양주시가 어디 있냐? 요 서울시에서도 정가운데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구가 바로 도봉구와 강북구가 되겠죠. 특히 도봉구와 강북구하고는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봉구와는 물리적 거리가 약 15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렇게 파주시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포천시가 있어요. 자, 이제 입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하철로 보시면 여기 옥정 디에트르 여기 위치했고요. 바로 여기에 옥정 중앙역이 뚫립니다. 완전 초역세권이에요. 요 앞에 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50m 거리입니다. 특히 지하 연결이 돼요. 지금 디에트르 홈페이지 가면 요것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연결이 된다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학군을 보시면 옥정초와 옥정중학교가 350m, 400m 거리예요. 게다가 평지. 물론 요 대로변을 건너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충분히 도보로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최대 학원가가 있어요. 옥정 신도시 학원가가 여기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도보권으로. 그래서 아이 키우기 너무 좋다. 주변을 보시면 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호수공원 뷰도 나오고요. 게다가 바로 앞에 근린공원, 녹지가 정말 많아요. 신도시답게. 그리고 지하철역 인근에 있다 보니 각종 상권, 병원, 은행, 먹자골목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학원가 인근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덕정 옥정선이 추진 중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진 중이어서 요 GTX-C 덕정역까지 있는 철도 노선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추진이 되게 되면 요 덕정역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겨서 두 가지 노선이 초역세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자,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 진짜 양주시 내에서 완전 대장입니다. 자, 장점으로 보면 옥정중앙역 지하 연결, 입지 너무 좋고요. 대형 세대의 중대형 평형 위주, 정말 대장에 걸맞은 위치예요. 단점으로 보면 사실 옥정 신도시에서 상방을 맡아주는 인근 지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 미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강동이 있고요. 위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송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옥정 바로 옆에 인근 서울 탄탄한 단지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상방을 맡아준 단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딴 섬 느낌이에요. 물론 인구 10만 정도가 위치해 있지만 주변에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게다가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거의 20km 이상, 25km 정도 되겠죠. 이 거리를 왕복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서울 도심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의지할 대중교통이 7호선 하나뿐인 거.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입주가 30년이기 때문에 그나마 7호선이 개통할 시기에 입주를 한다는 건 좋죠. 즉 정리해보자면 경기 북부에서 내가 아파트를 사려 했다 하시면 이 옥정중앙역만큼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리도 12억, 진접도 8억 시대예요. 그런데 물론 양주지만 양주가 6억 미만에 나왔다. 이거는 정말 요즘 같은 고분양 시기에 정말 저렴하게 나온 거죠. 게다가 대장 입지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 고민할 거 없이 완판 되리라 보고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전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